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90년생이 온다. 이몽택이 지은 이 책입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이 사회에 막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들의 생각, 이들의 사고가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제일 고민할까요? 학업, 연애, 직장,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요즘 고용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올 2월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준비자가 85만 명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은 한 8만 명 정도가 늘어서 1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인구가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취업 준비자들 중에서 20대가 약 59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30대는 1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 취업자가 전체 취업 준비자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20, 30대 젊은이들 상당수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전인 18년 통계를 보면은 전체 실업자는 112만 명이었습니다. 약 한 4% 정도의 실업률이죠. 근데 이 중에서 15살에서 25살 사이 청년 실업률은 10.5%, 약 한 2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실업률이 한 2배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통계로 보면 취업 준비생이 약 65만 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의 약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16년에는 26만 명 정도로 늘었고요. 최종 합격한 사람은 얼마였을까요? 4,600명이었습니다. 최종 합격률이 얼마인가? 2%가 채 안 됩니다. 그럼 100명이 도전하면 2명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나머지 떨어진 98%는 뭘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생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공시생들이 늘면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약 한 17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20대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달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합격 가능성이 희박한 2%, 여기에 목 매달고 있을까요? 이들이 바볼까요? 이들이 멍청한 걸까요? 이들이 절박한 걸까요? 이 90년대생들이 왜 이런가 찬찬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자기들 바로 앞 세대인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떨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급적이면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상시 구조조정에서 안전하고요. 또 연공 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진출하려는 사회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일자리는 물론 각종 특수 고용직이 이미 만연되어 있는 아주 불안정한 사회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사기업 취업자보다도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들은 최소 3억 6천에서 최고 7천만까지의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공무원 시험을 마다하겠습니까?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게 아닙니다. 10년 전 기록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SBS 방송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게 있는데, 이때 이미 전체 42%가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4년 뒤인 JTBC가 고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공무원은 22%로 1위였습니다. 2위는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건물주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이런 설문은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화상과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도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직업이 바로 공무원인 겁니다.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다라고 선택하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은 1960년 이후로 아주 세계적인 고도 성장을 구가해 왔고요. 그래서 이 고도 성장 시대에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입사만 하면, 회사만 들어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도 되고 최고 경영자도 됐습니다. 별로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그게 언제 멈췄느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들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이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내몰려야 됐습니다. 이런 70년대생들이 IMF를 겪으면서 이렇게 낙오되고 사회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울타리가 없어진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필수가 되고 취업 5종 세트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4.5정이나 5.6도입니다. 그래도 80년대생들은 취업 후에 한동안은 안정적인 조직 생활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이런 안정성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기존의 구조조정이 임원과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됐다고 하면은 이때 이후로 사원을 포함해서 전 직급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대학 진학률이 84%였는데 2016년에 오면은 70%로 떨어집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이 젊은이들이 보면서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대학 등록금 부채를 지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택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급공무원입니다. 구급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구급공무원이 되려면 굳이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대학 진학률의 하락입니다. 세대는 시간과 집단, 사회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대가 형성됩니다. 동일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일한 경험입니다. 이 세대의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단위의 제도 변화거나 대형 사건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이거나 최근에 있었던 촛불혁명 같은 그런 정치적인 변화, 또는 모든 세대가 같이 참여했던 운동, 이런 것들이죠. 또 다른 예로는 이런 대형 사건과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그 세대만의 고유한 사유와 감정, 행동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같은 의식을 지닌 세대가 되고 선후배 세대와 구별되는 동시대 집단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런 경험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대가 가지는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다는 것이 뭐 대수롭는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세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그 갈등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있어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글은 4000년 전의 문명이었던 바빌로니아 점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인정해야만 합니다. 최근의 세대에 대해서 효암학원의 최현국 이사장은 굉장히 인상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혜로워지기보다는 노역의 덩어리가 될 염려가 크다. 지금의 경험은 다 고정 경험이고 고정관념이고 경험이 다 틀린 세대가 되고 말았다. 먼저 안 것이 전부 오류가 되는 세대가 되었다. 정보도 지식도 먼저 안 것은 다 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각 개인이 아주 개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90년대생을 그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생들의 공통점을 꼽아보면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입니다. 레어템, 득템, 뭐 이런 말, 또 쉴드 친다, 뭐 아싸, 인싸, 이응, 기억, 리을, 이응, 뭐 이거래양,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이건 인정,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친데레, 케바케, 뭐 댕댕이, 이런 말들이 90년대생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5살에서 20살 사이 이때 겪었던 그 생활과 그 가치관의 변화는 한 사람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90년대생들이 바로 이 시기에 모바일 혁명을 겪게 됩니다. 90년대생들에게 있어서 모바일은 하나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기술의 변화는 35세 이전에는 우리를 흥분시키는데 35세 이후는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요. 2010년 이후에 모바일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70년대생에게는 재앙이고 80년대생에게는 도전이고 90년대생에게는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더 이상 정보를 책에서 찾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정보를 구하는 매체가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재미입니다. 90년대생들의 삶은 유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드립력입니다. 드립력이랑 드립을 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일종의 개그 능력, 재미있게 말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나무위키입니다. 백과사전의 대명사가 이제 브리테니커였죠. 그런데 브리테니커를 역사 속으로 집어넣은 것이 위키피디아입니다. 이 위키피디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위키피디아를 대신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는 정보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유의의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90년대생들에게는 재미를 통한 자아실현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먹방과 맛집 투어가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흔히 성품이 정직하거나 순수하다는 의미로 쓰는데 이들 90년대생들이 쓰는 정직은 완전한 상태, 온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약간 뜻이 변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혈연, 지연, 학연의 적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나 숙명연구 쌍둥이나 조국이나 90년대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사회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90년대생들의 마지막 키워드가 솔직함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솔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도 된다고 했으면 언제 가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라고 했으면 칼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0년대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90년대생들에게 맞는 인재관리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90년대생들은 자라오면서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리고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 동안 도제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이들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울 게 있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업무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이 일이 단순히 돈벌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얘기를 하려면 기성세대가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행동의 이면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곧 90년대생만이 아니고 2000년대생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훨씬 익숙한 이들이 어떻게 구직 생활을 하고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대가 기존 세대의 호의와 사회적 혜택으로 지금까지 자라왔듯이 다음 세대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기성세대는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론에 관한 책이 우리 사회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막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90년대생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책은 또 더 적습니다. 이몽택이 지은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은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하다라는 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별점을 주시기 바랍니다.